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항고심 결정문 3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어떤 이유로 취소됐다가 다시 면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인, 채무자는 원리금 65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에 4월 20일 날 신청했는데 이듬해 11월 30일,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겁니다. 거의 한 17개월 지났죠. 파산을 선고했다가 2012년 12월 2월 24일 파산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지하고 바로 면책을 했는데 채권자인 나이스 제1차 대부 유한회사가 3월 14일 면책 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563조에서 정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3월 19일 이 면책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심법원은 2012년 4월 19일 항고인에 대해 다시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채권자인 나이스 제1차 대부 유한회사가 5월 1일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다시 4월 19일자 면책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1999년 11월 30일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녀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준 것이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 정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12년 6월 29일 항고인에 대한 면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러니까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협의 분할에 의한 이 소유권 이전 등이 맞춰준 것은 과연 이게 부인행위나 할 수 있거든요. 부인 대상. 근데 이미 10년 넘었죠.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상속재산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 과연 지급불능 상태였다면 마찬가지로 이걸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맞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배우자인 도용범은 85년 10월 15일 의왕시 외 19필지 중 각 25분의 4지분을 상속받은 뒤 1997년 7월 4일 사망하였고, 이후 항고인은 99년 11월 30일 위 각 지분이 항고인과 도용범 사이의 자녀인 박보람, 박희찬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 등에 맞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 재량 면책을 해줬겠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한 1. 자녀 명의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8억 2천만 원에 이르고 그중 항고인이 본래 상속받을 7분의 3 지분이 시가가 3억 5천만 원이라고는 하나 이 부동산 지분은 모두 사망한 배우자 도용범이 본인이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어서 자신이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여겼다는 항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할 바가 있는 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면책 신청으로부터 10년 이상 과거 일인 점, 항고인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회사를 주채무자로 연대보증 채무인 점, 항고인은 현재 만 59세로 장차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는 게 불가능한 점, 이런 점은 모두 참작해서 재량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불이익 처분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 불이익 처분을 했죠. 99년도에. 지금 2011년이에요. 14년 지났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 21년 지나도 파산 격언 중에 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 그게 영원히 사실관계가 확정돼 버렸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은닉한 상태가 현존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은닉한 거를 회수해서 그 채권자 명의로 돌려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는 민사법상으로는 사행위 취소 청구권,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파산법상의 부인권 청구권, 파산 신청일로부터 2년, 사실로부터 10년. 이건 어떻습니까? 99년이죠. 벌써 12년 지났어요. 법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은닉이라는 성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에 이제 심각한 대립이 있습니다.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불허가 사유가 영원히 지속된다. 두 번째, 아니다. 비록 한 번 은닉은 은닉일지라도 파산, 나중에 이 사람이 11년 만에 파산 신청한 상태에서 그걸 법상, 민사법이든 파산법이든 회수가 불가능하죠.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는데, 비록 은닉재산이라도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으면 이거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 뭐 은닉이 일종의 치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너무 10년이 지나버려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협의 분할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파산 면책하면 괜찮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습니다. 학설이 나뉘어요. 사실 실무상. 학설이 나뉘는 게 아니죠. 판사님들이 판단 방향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뭐 10년 지났으면 괜찮아 라고 대리인이나 우리 같은 관제인도 잘못이 아니라 상담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법대에 있는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산 관제인 13년 경험, 14년째 경험을 하고 다른 관제인들하고도 인원해서 매일 저희가 스터디를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했지만 거의 한 60개월 동안 했어요. 그때마다 결국 이제 뭐 판사님이 1년마다 바뀌니까 이 판사님은 어떤가, 저 판사님은 어떤가. 견해가 나눠요, 견해가. 그럼 이 수원 사건도 항고심에서는 이거는 파산재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설치한 거죠. 채권자들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었고 이미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10년 이상 과거일이고 10년 이상 과거일이라는 건 뭐냐면 파산에서도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파산 면책이라고 뭐 영원히 10년 이상 지난 거를 이렇게 막 뺏어올 수 없는 거죠.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산이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다 판례가 확립되고 실무례가 확립된 것 같아도 확립된 건 없어요. 사실은 지방마다 틀리고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법규정은 아주 추상적, 포괄적으로 돼 있죠. 포괄적,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실정법이니까 해석을 통해서 어느 때는 해석을 제한을 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그렇죠? 어느 때는 엄격하게 해서 또 채권자 아까 이거 의견 청취 안 해줬잖아요. 여기 563조. 의견 청취를 하나마나 다 똑같은 건 아니냐, 그쵸? 근데 이 헌법상 뭡니까? 적법 절차가 있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나쁜 놈이라도 재판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어떤 공개된 법정에 공개 재판에 의해서 증거에 따라서 헌법상 판사가 직업법관이 판결을 때려야 돼요. 근데 뭐 그 외의 방식으로 재판 제도를 변경을 해서 군중의 분노에 의해서 뭐 배심제로, 그쵸? 그 사람 입다고 그냥 뭐 약식 절차로 사형 선고를 하고 이게 안 되죠. 파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563조가 이게 형식적 절차 같지만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송달이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만약에 100명한테 기회를 줘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한 명한테 뭔가 귀찮아요. 재판이 빨리 끝내야 돼. 이 사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난 못 받았다.
제대로 송달을 안 해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이 사람 면책시켰어요. 이거 그런 거죠. 일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면책 결정 취소했죠. 그리고 다시 취소한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취소할 때는 너 이거 옛날 12년 전에 13년 전에 이거 재산 분할한 거 안 썼지? 재산 분할한 거 이거 그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했으니까 면책 불허가야. 만약에 그런 판사님의 견해가 이게 1심 판사님 견해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관제인 입장에서 서울 같았으면 야 이거는 너가 불허가 받을 게 뻔하니까 지금 그 재산이 많이 올랐지 3억 5천이잖아 좀 토해내 따라하고 환가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수원에서는 그냥 1심 판사는 다 불허가 했고 2심에서 구제가 됐어요. 그죠? 여기 또 우리 황재호 판사님이 계셨네. 이 황재호 판사님이 나중에 지금 저하고 이제 우리 단독에 언제 오셨죠? 지금이 2020, 19, 18, 17년에 오셨어요. 17년 6개월 정도 하셨죠. 저희 단독 213 단독, 203 단독.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전에는 또 수원 항고부에서 있었고 또 뭐 형사재판도 하신 것 같아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도 내리시고 아주 뭐 글쎄 뭐 진보 보수 그런 걸 떠나서 좀 소수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죠. 여기서도 아마 그런 항고심 결정에 그런 취지가 묻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협의비 한번 은닉이 영원한 은닉이냐? 아니다. 이미 10년이 경과됐으니까 이제 넘어가야 된다. 면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견해가 관제인들이 대립되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들이 아마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 결정권을 가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판례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하지 이 판결, 이 지금 항고심 판결하고 내가 지금 1심 재판장이에요. 나는 이걸 불허가로 때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법 위반이 아니죠. 왜? 이 지금 박영수 씨 사건 2011아 962에서 1심은 불허가, 2심은 항고심. 근데 물론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이 확정됐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2심 손을 들어주면 이 재판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사안을 영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 판례가 선례가 기속을 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선례대로 재판을 안 하면 파기 사유가 되죠.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판례법 국가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죠. 실정법 국가예요. 실정법의 해석은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만약에 이제 이런 유사 사례가 난립을 해요. 어디서는 면책 불허가. 어느 판사는 면책. 이게 난리가 나죠. 뭐 재판이 왔다 갔다. 이럴 때 이제 항고심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고 최종 판단은 어떻게 하면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래지 뭔가 기준점이 되죠. 그렇다선 치더라도 그때 그 판례를 안 따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실정법 판례법 국가가 아닌 데서 뭐 대다수는 이제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따르겠지만 이 사건 하여튼 13년 지난 협의 분할을 과연 1심처럼 면책 불허가 불이익 처분으로 판정하는 게 맞는지 2심처럼 아니다. 이거는 2심에서는 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재량 면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하고 불이익 처분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근데 2심은 재량 면책을 한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관제인하고 자녀들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어도 제1야만 면책을 하겠죠. 이제 그때는 재산을 토해내고 이제 화해 계약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버티다가 그냥 항고심에서 면책을 허가 받은 거고. 그래서 이걸 이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차후에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